뭐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부터 2010년대 들어서의 현대 한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5.18 민주화 운동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박정희가 자신의 부하인 김재규에게 총을 맞아 사망한 이후로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가 있었죠. 그런데 박정희 사후 민주주의, 민주화를 원했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광주에서 이제 신군부 퇴진 그리고 유신 헌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광주에 내려가서 발포를 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맞서서 시민들도 총을 들고 시민군을 조직해서 저항했으나 직접 훈련받은 군대인 계엄군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 5월 27일 전남도청이 무력으로 짓밟히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무력진압. 나 중학생 때 역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광주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셨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고, 근데 무서워서 시위 대열 끝줄에 서 있다가 총소리 나자마자 막 도망가셨대요. 뭐 나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은 이렇게 정권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뭐를 구성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보위라고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 배웠지. 박정희 정부 때 뭐가 있었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있었지. 그것처럼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기관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두환 정권 또 뭐 해야 돼? 헌법 개정해야지.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은 일단은 7년 단임제. 7년 하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그때까지 막 중임제하고 삼선 개헌하고 종신 그거 하고 그랬잖아. 근데 한 번밖에 못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색은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5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뜬금없이 7년이냐?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7년제였거든. 7년 중임제인가 그랬을 거예요, 프랑스가. 거기서 따와가지고 7년 단임제를 선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대통령 선거인단제였어. 어떻게 보면 간선제지, 간선제. 직선제는 아니었습니다. 언론 통제하고 삼천교육대로 설치를 하고, 삼천교육대는 저기 나보다 네이버가 더 잘 알아. 네이버에 검색을 좀 해보시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전두환 정권도 끝이 좋지 않았지.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6월 항쟁은 조금 좋아한다. 중요하니까. 6월 항쟁. 파란색이 된다. 말이 안 나오네.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졸리니까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야당, 그리고 대학생. 그때 당시에 아버지 세대,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나이 많은 세대들이 이제 하루같이 대학에서 데모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성 선생님도 얘기를 몇 번 하셨지. 대학생 데모를 많이 했고, 그 당시에 민주화의 열기가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당, 그리고 대학생.
직선제를 요구한다. 근데 여기서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해.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 이건 알아둡시다. 자, 이어서 가자. 이게 동영상을 한번 정지했다가 하니까 이게 했던 말이 좀 헷갈리네.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전국에 알려지면서 박정희란다. 계속 이래. 전두환 정부에 대한 민심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이래. 전두환이 4.13 호원 선언을 하게 됩니다. 4월 13일에 호헌 선언. 그러니까 헌법 개정해가지고 7년 단임의 간선제로 바꿨잖아. 근데 호헌 하면 뭐야?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러니까 헌법 안 바꾸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민심이 흉흉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람이 죽었다? 이한열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도 군인 그리고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6월 항쟁은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국민들의 이제 분위기를 본 그때 당시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6.29 선언으로 다시 한번 개헌을 하게 되는데, 그것 덕분에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된다. 어쨌든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됐고, 자, 그 다음으로 드디어 선거를 하게 됐죠. 얼마 만에 대통령 직선제인지 이게. 아, 맞다. 참고로 9차, 그러니까 노태우 6.29 선언으로 발생한 개헌은 7년 단임이 아니고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아니다. 전두환 정부 때 경제 성장도 좀 알아봐야겠지. 전두환 정권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다? 삼저호황이다. 삼저호황은 저 하면 뭐야? 낮을 저자지. 저유가, 저금리, 그리고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 뭐가 좋냐면은 일단 수입하는데 되게 좋거든요. 아니, 수입이 아니고 수출하는데. 아니, 수입도 좋고 수출도 좋고. 어쨌든 유가가 낮으면 뭐다? 생산비가 좀 떨어지지. 유통하는데 돈이 드는데 그게 좀 줄어드니까 생산비가 좀 줄고, 저금리라고 하면은 이제 고금리 사회 때는 우리 경제에서 배우잖아. 저금리 하면은 뭐다? 은행에다가 돈을 굳이 맡겨둘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은행 이자가 낮은데 왜 그래? 돈을 직접 써야지. 그래가지고 내수시장이 좀 활성화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달러는 이제 말이 안 나와. 수입하기가 되게 좋다. 왜냐면은 봐봐, 미국에서 1달러짜리 물품을 사와. 근데 지금 환율이 1,400원쯤 되나? 1,500원쯤 되나? 1,400원이라 해봅시다.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오는데 하나에 1,400원이 들어야 됐어. 근데 저달러면은 1달러가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그러면은 하나 사는데 400원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게 좀 더 많이 사올 수 있고, 그래서 경제가 좀 살아난다 라고 해서 그때 경제가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부실기업 정리도 하고, 그리고 중화학 투자도 조정했다. 이거는 그냥 이름만 알아줍시다. 중국 투자죠.
자, 노태우 정부 가봅시다. 노태우 정부는 일단은 역대 최저 득표였어. 대통령인데 과반도 아니고 36%의 득표율을 얻게 된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노태우가 일단은 전두환 정권에서 전두환 친구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큰 지지를 받지 못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있고, 그때 당시 3김, 3김을 알아야 됩니다.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 되지. 김대중 나중에 대통령 되지. 그리고 김종필,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셋 다 성이 김씨잖아. 그래서 정치계의 거물 3김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 이 대선에서 셋이 분열하게 되면서 노태우가 당선되고 노태우 정부가 세워지게 된다.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년도야?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다. 그리고 50 비리 청문회. 50이라고 하면은 전두환 정부 때를 뜻하거든요. 50 때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비리를 까발리는 그런, 이제 잔재를 청산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노태우 정부 때.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둡시다. 왜냐면은 현대에 들어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딱히 민주화 시위 뭐 그런 것도 많이 없었고. 잠깐만. 자, 김영삼 정부로 가봅시다. 김영삼 정부는 이제 별칭이 있지. 문민정부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정부 이름에 별칭을 붙이는 게 유행이 됐다. 문민정부라고 하면은 이제 군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 군인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를 벗어나서 민주화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3당 합당을 하게 됐는데, 3당 합당 누구 있었냐?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 셋이 모여가지고 합당을 하게 되면서 여대야소 국회가 되었다. 여대야소, 그 여당하고 야당 뭔지 아시죠? 대통령을 배출한 당 여당, 그리고 대통령 그 반대되는 당을 모두 야당이라고 한다. 하나회 척결. 그렇지, 하나회 척결 해야지. 하나회라고 하면은 이제 신군부, 전두환한테부터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하나회 척결.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사업도 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했다. 문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회 척결하고 지방자치제 하고 문민이라는 이름에 잘 맞는 정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그래 금융실명제도 했지. 자,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통장 만들고 금융생활하고 이런 거를 남의 이름으로도 할 수가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놈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만 통장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통장 만들러 은행 가고 하면은 누가 그 가짜 이름 씁니까? 신분증 가져가고 해서 실명 쓰잖아. 그게 당연한 거고. 어쨌든
그리고 OECD 선진국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된다. 뭐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다? IMF가 터진다. IMF 그래, IMF 때 IMF가 터졌지.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났다?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 근데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비정규직도 증가했죠. 실업률, 비정규직이 크게 올라갔다. 자, 그 다음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인데요. 김대중 정부 하면은 이제 국민의 정부라는 별칭이 있지. 국민도 한자로 써볼까? 국민의 정부. 정부 쓸 줄 몰라가지고 안 쓰는 겁니다. 이제 IMF를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대북 정책이 유명하지. 김대중은 햇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햇볕 정책은 대북 화해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화해 협력 정책. 그리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가 되게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근데 처음 한 거는 누구다? 김대중이다.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불리고요. 일단은 노무현은 뭘 했냐? 권위주의 청산 그리고 과거사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사 청산. 그리고 제주 4.3 항쟁 우리 배웠지? 이승만 정부 때 그거를 공식 사과하면서 과거사 청산에 힘을 좀 썼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서울공화국이라고 그때도 그렇게 불렸거든. 이촌양도 현상이 엄청 심했고 서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수도 이전을 추진을 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이때 건설한 겁니다. 뭐야. 정부기구를 여기에 어느 정도 옮기면서 수도권 과밀화를 조금 타파하는 걸 꽤 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이때 한번 했지. 제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뭘 했냐면 우리 사회 시간에도 배우지. 독점 기업 문제, 독과점 문제.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독점 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한미 FTA를 체결했지. 이거 유튜브에 치면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반대 시위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한미 FTA. 그때 당시 반대가 많았지만 현재 자유무역을 위해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이명박 정부. 이명박 하면은 뭐야? 4대강 사업이잖아. 4대강 사업은 이제 하천에 대한 이제 물이 말랐을 때랑 물 많을 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상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차이를 좀 줄이게끔 하겠다 하고,
댐 같은 것도 짓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 실패했다는 평가도 많고 성공했다는 평가도 많아가지고 이건 직접 찾아보고 직접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했고, 재벌 규제를 완화를 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도 세계적으로 조금 인정을 받았지. G20 정상회의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한 모습인지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복지 정책도 축소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재벌 규제 완화, 복지 정책 축소, 공기업 민영화를 보면은 자유주의 정책을 펴는 거겠지. 이 사회시간 배웠잖아, 우리. 복지 정책 줄이고 공기업 민영화하고 재벌 규제 완화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에 이제 경제를 맡긴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드디어 2010년대에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나오게 된다. 박근혜 누구 딸입니까? 박정희 딸입니다. 2014년에 뭐가 일어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다. 이거를 드디어 기억이 난다. 내가 그때 6살이었 09년 6살이지 그때. 그 엄마 아빠가 뉴스를 보시는데 뭐 갑자기 나와보래. 그래가지고 보니까 무슨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행이다 이랬는데 아니었습니다. 슬픈 그거죠.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게 국정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사교과서를 이제 정부에서 딱 하나만 공인해서 만들겠다 이건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죠. 근데 여기서 그 비리가 좀 나오지. 그리고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 국정농단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했다. 그래가지고 탄핵을 당하게 된다. 이거는 뭐 다들 알 거야. 촛불 집회 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맨날 그 뉴스 보면은 박근혜 얘기밖에 안 나오고 막 지지율이 2%다 막 그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탄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문재인 정부 대북관계 개선 노력. 그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다. 그 알잖아. 이거는 뉴스를 통해서 그때 당시가 몇 년이었지? 2018년이었나?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어린 나이에 뉴스 보고 하면서 대단하다 통일되나 막 이랬었는데 개인적으로 통일은 무슨. 그리고 2018년에 뭐가 있었다? 평창 올림픽이 있었다. 우리 집 앞에서 이거 했잖아. 그 진욱 알지? 그 휘잉스파크에서 스키 경기 했던 거. 그 보러 갔었는데 그 장애인 컬링도 봤습니다. 테러리스트. 아니 왜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어쨌든 2020년대 드디어 끝났다. 문재인 정부까지.